안녕하세요. 저는 중독되는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4장 청소년 파트를 저술했던 박성열입니다. 지금 서울마음숲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소아청소년 아이들을 많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청소년기 뇌 발달에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조절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아직은 좀 덜 발달한 상태이고 변형계의 영역이 보상 반응성이라든지 감정 예민성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통제력이 떨어져서 즉각적인 보상을 주는 미디어에 조금 더 빠져들게 되죠. 심리사회적인 발달 특성들도 조금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율성 추구라든지 정체성 형성이라든지 또래 관계에서의 인정욕구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 공간에서 좀 더 충족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성인보다는 좀 더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거의 없죠.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도 해야 되고 공통의 관심사도 공유를 해야 되고 특히나 요즘은 학교 공지 같은 것도 스마트폰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에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컨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점점 몰입하다 보면 좀 의존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결국은 정서 조절에 문제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되는데 스스로 조절하고 싶은데 조절이 안 되니까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조절하려고 간섭을 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잠시라도 손에서 떨어져 있을 때 놓치게 되면 더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게임에 빠져서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거나 부모님과 좀 갈등이 심해져서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조절 능력과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결국은 의존 상태가 되면 자기가 조절해서 줄이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해도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외부 간섭으로 중단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심한 반발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사용을 하게 되면 학업 문제라든지 그런 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친구들끼리나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좀 단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인지, 정서, 사회적인 영역에서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사용과 과도한 의존적인 사용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 사용을 하면서 타인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유발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을 끊임없이 사용하다 보면 그 정보 자극들이 너무 과도하게 계속 쉼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뇌가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뇌는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주의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게임이나 쇼폼 영상 같이 짧고 강렬한 그런 자극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보상에 익숙해지다 보면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 긴 시간 집중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활동에는 흥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빛자극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좀 방해하기 때문에 잠들기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마음건강 문제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화를 왜 내는지부터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3가지 원인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중단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보상회로가 돌아가다가 그게 갑자기 멈춰지기 때문에 금단 반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불안, 초조, 화가 날 수 있고 짜증이 날 수 있고 이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째 원인으로는 어쨌든 청소년기에는 자율성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남의 간섭을 받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고 그게 굉장히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서 분노가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고 3번째는 이런 2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정적인 문제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청소년기에는 조금 더 거칠게 표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격한 행동이나 과격한 감정 표출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3가지 원인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조금 더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하고 미리 조금 예고를 해서 감정적인 준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10분 뒤면 끝낼 시간이니까 10분 타이머를 맞춰 놓을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감정적으로는 어쨌든 멈추면 얘가 기분 좋게 멈추진 않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속상하고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멈췄다는 거에 칭찬도 해주고 좋은 말로 멈출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필요할 거고요. 아이들이 멈췄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비정상적인가? 부적절한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그 감정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고 숨기려고 하고 흥분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고 부모님이 이거에 대해 수용해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수용하고 해소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서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일단 멈추고 나서는 바로 또 부모님들이 방심해서 바로 공부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자기들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계획이 뭔지를 알고 있을 테니까 전환이 되는지를 지켜보고, 전환이 잘 안 된다면 버퍼가 되는 활동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간식을 먹어서 당 충전을 좀 하고 한번 시작해 볼까라든지, 엄마 아빠랑 같이 스트레칭 좀 하고 몸 좀 풀고 시작해 볼까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중독적인 모습을 보여서 이거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는 완전히 중단을 해서 단기적으로 좀 디톡스하는 기간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미 청소년들은 자율성이 발달해 있는 상태라서 완전하게 금지시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몰래 사용하게 되거나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 조절하는 경험을 못하게 됨으로써 조절 기능의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느 정도는 노출을 시키면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는 경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고민이 된다면 방문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오기 부담스럽거나 아이들이 너무 반발을 한다면 사실 부모님만이라도 따로 오셔서 같이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생각이 들면 방문해 보라라는 게 제가 권유드리는 바고,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발달의 문제라든지 일상생활의 문제라든지 정말로 조절되지 않는 감정 표출이라든지 행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무조건 하고 방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치료적인 개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약물치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약물치료를 해야 될 정도인 경우가 꽤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ADHD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좀 미디어 의존에 빠지게 된 경우라면 ADHD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의존에 이미 빠져 있어서 상호작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개입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은 둔감해질 수 있게,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일단 시작을 하고 그 외에 상담적인 부분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들을 계획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심리치료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공간에서의 자기 인식에 있어서 왜곡이 있을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대인관계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관계 형성에 문제가 된다면 사회기술 훈련을 위한 상담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개입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대면에서 진료를 받아보고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의존하는 게 아이들의 잘못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조금 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왜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에 좀 더 머무르게 되는지 그걸 좀 더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미디어를 함께 해보기도 하면서 왜 이런 것들이 재밌는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각이 문제 해결의 시작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부모님께서도 약간은 좀 더 부지런해지는 것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책에서 맡은 부분인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